그랜저 택시가 벌써? 네,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자동차 이야기 오토튜브 토무루입니다. 마치 프리미엄 차, 럭셔리 차에 타고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호사스러웠어요. 비상등 버튼의 아래에 보면은 공조 컨트롤 현황을 볼 수 있는 액정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 부분 터치도 가능하고요. 터치감도 좋고 시인성도 괜찮았어요. 센터 콘솔을 보면은 변속기가 기어 레버 타입이 아니라 버튼 타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코나 소나타부터 이제 이렇게 계속 버튼 타입을 집어넣고 있는데 생소하긴 합니다. 이 버튼식이. 적응을 좀 하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오른쪽에 보면은 뚜껑을 열어서 휴대폰을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저번에 소나타를 탔을 때는 휴대폰에 요 껍데기 있잖아요. 요걸 벗기고서는 놔야지 충전이 됐었는데 이번 차는 이 그랜저 같은 경우에 요거 그냥 그대로 집어넣어도 충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콘솔 아래쪽에 보면 히든 스페이스가 있어서 수납 공간 면에서는 역시 불만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이나 사용성, 그립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할 부분은 보이지 않았고요. 손이 닿는 부분이 타공 처리되어 있다는 거 그것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미끄러지지 않더라고요. 2열로 넘어가 보죠. 굉장히 넓습니다. 이거는 뭐 넓다고 표현을 한다기보다는 좀 광활한 느낌? 제 키가 178인데 제가 앉았을 때 주먹이 3개가 이렇게 3개가 남을 정도로 레그룸이 상당히 넓어요. 뒤에 아내가 앉아 있었거든요. 나중에 내려서 야 뒷자리 어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무 넓어서 좋다는 거예요. 너무 넓어서 좋대요. 다른 얘기는 안 합니다. 진짜 그 넓은 것 때문에 다른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이 정도 공간이면은 쇼퍼 드리문으로 써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도어 트림 역시 고급차답게 아주 잘 꾸며놓은 모습이고요. 뭐 색감 배열도 잘 돼 있고 그 스티치 모습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실내 부분에서 흠잡을 부분은 사실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았어요. 굳이 흠을 잡자면 앞에 그 갈라진 센터 디스플레이와 그 트립창의 그 갈라진 부분이랑 그 부분에 이제 마감이 살짝 좀 튄다는 거? 그 정도 굳이 따진다면 불만이고요. 이 정도 실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랜저가 일으키는 돌풍에서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승 차량의 사이즈와 재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이 차는 4990mm의 전장 그리고 1875mm의 전폭 1470mm의 전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휠베이스는 2885mm이고요 공차 중량은 1670km입니다 3342L 6기통 자유흡기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어 있고요 8단 오토 미션이 매칭되어 있습니다. 최고 출력은 290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35kgm입니다. 하체는 전륜의 맥퍼슨 스트럿, 후륜의 멀티링크 코일 스프링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동 장치는 전륜의 V디스크, 후륜의 디스크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스티어링 휠은 락 앤 피니언 방식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실내외 디자인뿐만 아니라 차체 사이즈에서도 변화가 있었고요. 파워트레인도 사실 변화가 있어요. 주력이 전작 같은 경우는 2.4L 가솔린 엔진이었는데 이번에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올라오면서 2.5L 그리고 3.0L 엔진이 삭제되었고 3.3L가 올라와 있거든요. 이 정도면 엔진까지 바뀌었고 이게 과연 페이스리프트인가요? 사실 풀체인지로 봐야 될 것 같은데 페이스리프트라고 하니까 뭐 넘어가겠습니다. 차에 올라와서 시동을 딱 켜보면 상당히 조용하죠. 중대형급에서 당연한 얘기겠지만 굉장히 조용합니다. 정숙성 부분에서는 트집 잡을 부분이 없는 것 같고요. 방음 작업을 정말 철저히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가속 페달을 싹 밟았을 때 진중하게 크루징을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차는 3.3L 엔진이 탑재되었고요 290마력의 최고 출력을 가지고 있고 35kgm의 최대 토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 뛰어난 그런 출력은 아니겠지만 대중 브랜드 차량에서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근데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그렇게 촐랑대거나 이런 느낌이 없어요. 진중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반응이 늦는 건 아닌데 가속 페달을 밟는 거랑 비교해서 약간 좀 천천히 나간다는 느낌이 있어요. 확 튕겨 나간다기보다는 부드럽게 속도를 높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지루하다고 할 정도로 좀 편안한 주행 질감을 보여주고요. 주행 중에 저속에서 고속까지 정숙함은 계속 유지를 합니다. 왜? 아니 우리 와이프 진짜 나 경찰인 줄 알고. 일본 차 타는 것들은 다 또라이들 것들은 아유 친할아버지나 외할아버지 침입할 거야.
핸들링 같은 경우에는 RMDPS가 적용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가볍습니다. 핸들이 전체적으로 가볍고요. 다만 이질감 같은 건 없어요. 이만큼 갈 때 딱 차가 그만큼 움직이는 느낌. 과거 MDPS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그 이질감 부분이 좀 있었다는 건데 그런 느낌은 없고 날카롭진 않지만 내가 핸들링을 친 만큼 차가 방향 전환을 해준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하체 세팅도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출렁거린다는 그런 느낌이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과도하게 딱딱해서 허리가 아프다거나 그런 느낌도 없었어요. 적절하게 다 잘 조율되어 있는 모습이었고요. 세팅이 잘 돼 있다 보니까 고속 영역에서도 예전처럼 막 떠오르는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Y 영역까지는 안 가봤지만 그 근처까지는 가봤거든요. 근데 되게 차분하게 차가 가라앉아 있는 느낌. 독일 프리미엄 세단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차가 막 도로를 뚫고 밑으로 내려간다는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굉장히 차분하게 잘 나가더라고요. 불안한 느낌 전혀 없었고요. 이 부분은 현대자동차가 꾸준하게 기술을 개발해왔던 것 같아요. 상당히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평하고 싶습니다. 제동 성능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극한적인 테스트를 해보진 못했어요. 옆에 영업사원분도 타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브레이크를 밟을 때 뭐 밟는 만큼 서준다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일상주행에서 그리고 약간의 고속주행에서 적당하게 잘 서준다. 토크 스티어라고 하잖아요. 이게 저 전륜 구동이다 보니까 양쪽의 무게 배분이 달라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이렇게 꺾이는 느낌이 들기도 하잖아요. 고속에서 보면은 이 차는 뭐 그런 느낌도 없고 잘 서주더라고요. 세팅을 좀 괜찮게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쫀득하게 잡는다기보다는 뭐 스무스하게 서주는 느낌? 플래그십 세단다운 거동 그런 생각이 들고요. 2시간 정도 제가 운전을 해봤는데 그렇게 큰 스트레스는 받지 못했어요. 굉장히 정숙했고 또 옆 사람과 재밌게 얘기하면서 탈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뒷자리가 넓어서 쇼퍼 드리븐으로도 물론 이제 앉았을 때 착좌감 측면에서는 여러 얘기가 있더라고요. 별로 좋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넓으니까 쇼퍼 드리븐으로 써도 충분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패밀리 세단으로 쓰기에는 더할 나위 없죠. 이 정도면. 이 차가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아마 높은 확률로 초반 품질 문제가 나올 거예요. 출시되고선 몇 달 후에 한 6개월 이전에 보면은 현대차들은 대부분 한번 홍역을 치르고 넘어가잖아요. 이 차도 아마 그런 홍역을 치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부분은 제가 뭐 이 영상에서 거기 그 품질 문제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웬만하면은 신차를 사실 때 한 6개월 지난 다음에 계약을 하시고 차를 받는 게 좋죠. 어느 정도 하자 같은 걸 다 잡아낸 그런 차들. 그리고 연식 변경이 더 좋다는 얘기들이 많죠. 소비자의 니즈를 어느 정도 반영한 차가 이제 연식 변경에서 비로소 나온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신기했던 거는 좁은 그 골목에 차를 세울 수 없을 때 사람이 다 내린 다음에 자동차 키로 이렇게 뒤로 하면은 이렇게 뒤로 가고 앞으로 하면 앞으로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오. 이야. 오. 아무도 안 타니까 저게 되는구나. 타이프 때니까 타이프 때문에 인식을 해갖고서 안 가는 거예요. 되네. 이게 지금 5 시리즈가 처음 탑재한 그런 기능이었던 것 같은데 이 그랜저에도 이게 탑재가 되어 있어서 키로 주차 때 이런 조정이 미세한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 이런 것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끝으로 차를 평해 보자면 한 가지 상품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차를 산 소비자 중에서 한 85% 이상의 고객은 아마 큰 만족감을 느낄 만한 자동차 그렇게 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20 그랜저 시승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2020년 첫 영상이었습니다. 올해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